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 알렉산더 테크닉에 관한 건데요. 특히 척추가 길어진다고 상상하는 것, 이게 우리 몸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알렉산더 테크닉. 네, 이게 사실 그냥 운동법이나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걸 처음 만든 분이 FM 알렉산더라는 원래는 배우였어요. 음. 19세기 말 20세기 초 호주 분인데 자기 목소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연구하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아, 본인 문제를 해결하다가요? 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평소에 몸을 어떻게 쓰는지, 특히 막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긴장을 좀 줄이고 아, 인식을 높인다. 네, 몸이랑 마음이 좀 조화롭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뭐랄까 다시 배우는 과정? 심신 재교육 같은 거죠. 재교육이요. 자세를 바로잡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네, 좀 근본적인 접근이에요. 어떻게 움직이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이 척추 길이 늘리기 상상이 단순한 뭐 마음 챙김 이런 걸 넘어서 어떻게 진짜 몸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파헤쳐 보죠. 일단 가장 먼저 와닿는 건 역시 상상이라는 단어 같아요. 자료들 보니까 이게 막 어깨 펴, 허리 세워 이렇게 힘줘서 자세로 고치려는 거랑은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아니죠. 네. 오히려 척추가 저 머리 꼭대기 쪽으로 아주 부드럽게 진짜 위로 이렇게 쑥 길어지는 느낌. 그러면서 동시에 등은 좌우로 좀 넓어지는 그런 이미지를 그냥 떠올려 보는 거래요.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 상상이나 이미지가 그냥 머릿속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게 실제로 우리 뇌에서 신경계를 타고 근육으로 가는 신호 역할을 한대요. 신호요? 네, 그러니까 특정 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명령 같은 거죠. 혹은 방향 제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컴퓨터 명령어처럼 이 상상이 우리 몸의 시스템, 그러니까 신경 근육 시스템에 딱 작용해서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와. 몸이랑 마음이 진짜 얼마나 딱 붙어 있는지 그걸 활용하는 되게 섬세한 방법인 거죠. 신경계에 신호를 보낸다. 이거 그냥 뭐 좋은 생각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네요. 그렇죠. 마침 그 개념을 되게 쉽게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료에. 맨날 몸 웅크리는 애벌레 이야기요. 아, 네네. 그거 재밌죠. 네, 이게 알렉산더 테크닉 핵심 원리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풀어보면 그 숲속에 사는 애벌레 한 마리가 늘 몸을 잔뜩 웅크리고 다녔대요. 먹을 때도 기어갈 때도 쉴 때조차도 막 바짝 움츠리는 게 완전 습관이 된 거죠. 그렇죠. 몸에 배어버린. 네, 그러니까 움직임도 뻣뻣하고 숨 쉬는 것도 좀 답답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나비를 만난 거예요. 나비가 애벌레를 보더니 너도 나처럼 날 수 있어. 근데 그러려면 먼저 네 몸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아, 억지로 펴지 말고 그냥 네 척추가 길어지고 등이 넓어지는 걸 상상해봐.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는 거죠. 상상해보라고. 등은 양옆으로 넓어진다. 이렇게 상상을 한 거죠. 그리고는 몸이 알아서 반응하도록 억지로 막 뭘 하려고 안 하고 그냥 허락했대요. 허락하기, 그것도 중요하죠. 네, 매일 꾸준히 했더니 진짜 몇 주 지나니까 움직임이 엄청 부드러워지고 웅크리는 습관도 줄고 숨쉬기도 편해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서 나비가 되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이야기가 단순한데 핵심이 다 들어있네요. 그렇죠.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진짜 중요하게 말하는 세 가지 원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멈춤, 그러니까 습관적인 반응을 잠깐 끊어내는 거. 네, inhibition. 둘째는 방향성 제시. 이게 바로 척추 길어지고 등 넓어진다는 상상.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방향을 딱 정하는 거죠. direction. 맞아요. 그리고 셋째가 허락하기. 몸이 그 방향 따라서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allowing. 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군요. 네,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리는 거죠. 그리고 이 방향성 제시, 즉 척추 길이를 상상하는 게 그냥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뒷받침하는 설명들이 또 자료에 나오죠. 그냥 뭐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랄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알렉산더 테크닉 런던이라는 곳 자료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된 걸 좀 풀어보면 몸의 각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협응하면 척추는 압축 스프링처럼 작동한다. 척추가 스프링처럼요. 네, 그래서 부하, 그러니까 중력 같은 압력을 받으면
거기에 반응해서 위쪽으로 향하는 힘, 즉 길어짐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이런 내용이에요. 스스로 길어진다고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허리 아프고 목 뻐근하고 이런 게 척추가 불필요하게 꽉 눌려서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척추 자체가 원래 위로 뻗으려는 탄성, 그러니까 반중력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길어진다고 상상하는 건 바로 이 척추의 스프링 같은 기능을 막는 불필요한 긴장이나 압축을 멈추게 하고 척추가 자연스럽게 위로 반응하도록 허락하는, 뭐랄까, 열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억지로 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걸 멈춰서 척추 본연의 기능을 찾게 돕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자료, 모레시 컴패니언이라는 책 내용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거기도 보면 등을 길게 하고 넓게 하라는 지시, 여기서 지시는 상상이 됐죠. 이게 등의 충만함, 넓음, 그리고 견고함을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이번엔 넓어짐도 같이 나오네요. 네. 길어짐뿐 아니라 넓어짐. 척추 길어진다는 상상이 그냥 위아래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등 전체의 어떤 공간감, 안정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등이 막 좁고 긴장된 게 아니라 넓게 쫙 펴져서 몸통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느낌. 상상만 해도 좀 편안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게 또 호흡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등이 넓어진다는 느낌이 들면 갈비뼈 움직임도 좀 자유로워져서 숨도 더 깊고 편하게 쉴 수 있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 척추 길어진다, 등 넓어진다는 상상훈련은 우리 신경계에 딱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불필요하게 누르던 긴장 좀 놔도 돼. 척추 원래 힘이란 공간 되찾자. 이런 신호를요. 아, 그러면 우리 몸의 그 정교한 신경근육 시스템이 알아서 반응해서 미세 조정을 하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압박은 줄고 척추랑 등 전체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마음의 이미지가 진짜 몸의 역학을 바꾸는 거예요. 놀랍죠? 와,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상상만으로도 몸에서 되게 복잡하고 긍정적인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혹할 만한 내용인데요. 특히 막 만성 긴장이나 자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희망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이걸 일상생활에서 좀 써먹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료에도 몇 가지 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엄청 많이 하는 앉는 동작. 보통은 의자 보이면 그냥 휙 앉거나 아니면 바른 자세 하면서 허리에 힘 빡 주고 앉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둘 중 하나죠, 보통. 근데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의자에 앉기 바로 직전에 진짜 잠깐 한 1, 2초 그 정도 멈추는 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내 척추가 머리 쪽으로 부드럽게 길어지고 등은 좌우로 넓어진다. 이 방향성을 그냥 가볍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떠올리고? 네. 그 다음에 그 생각과 함께 몸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앉는지 그냥 관찰하고 허락하는 거죠. 억지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아,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거네요. 맞아요. 움직임의 질을 바꾸는 거죠. 아마 평소보다 덜 쿵하고 앉게 되거나 앉고 나서 몸이 좀 더 가볍거나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걸을 때도 비슷하겠네요. 네. 걸을 때도 똑같아요. 한 걸음 딱 떼기 전에 아주 잠깐 멈춰서 내 머리가 척추 위에서 딱 균형 잡고 위로 그리고 살짝 앞으로 향한다. 그래서 목이랑 척추 전체가 부드럽게 길어진다.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마치 머리 꼭대기에 안 보이는 실이 달려서 위로 살짝 끌어당겨주는 느낌? 그런 거 떠올려도 좋고요. 아, 그런 이미지요? 네. 그러고 나서 발을 딱 내딛는 거죠. 그러면 발걸음이 좀 가벼워지고 상체도 덜 뻣뻣해지고 시야도 좀 넓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대요. 매 걸음마다 하긴 좀 어렵겠지만 가끔씩이라도 시도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가끔씩 의식적으로 해보는 거죠. 숨 쉴 때도 이걸 써먹을 수 있어요. 숨 쉴 때요? 어떻게 하죠? 보통 숨 쉴 때 가슴이나 배만 앞뒤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대신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가 들어오면서 내 등이 좌우로 그리고 앞뒤로도 넓어진다. 풍선처럼 내 몸통 전체가 3차원적으로 부드럽게 커진다. 척추마디 사이 공간도 살짝 늘어난다. 이런 느낌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오, 등이랑 척추까지 생각하면서 숨을 쉬는 거군요. 네. 그러면 폐 전체를 좀 더 골고루 쓰게 돼서 호흡이 깊어지고 편안해질 수 있대요.
특히 막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했을 때 해보면 좀 느낌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좋은 팁인데요. 근데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점은 아까 그 애벌레 이야기처럼 완벽한 자세나 결과를 억지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 맞아요. 그게 함정이죠. 네. 오히려 반대죠. 어떤 동작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습관적인 반응을 끊고 내가 원하는 변화의 방향을 마음속으로 제시하고 몸이 그 방향으로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허락하는 그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 과정이 중요하군요. 네. 이게 바로 오랫동안 몸에 밴 불필요한 긴장 패턴에서 벗어나서 나를 더 깊이 알고 움직임의 자유와 효율성을 찾아가는 훈련의 핵심이라고 자료들이 말하고 있어요.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FM 알렉산더가 만든 이 독특한 심신 재교육 기법 알렉산더 테크닉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 하나죠. 척추 길이와 등 넓이 늘리기 상상. 여기에 대해서 꽤 여러 각도에서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랬네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애벌레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네. 그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어떤 동작 전에 아주 잠깐 멈추고 방향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움직임의 질이나 몸의 느낌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흥미로운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맞아요. 그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상이 단순한 심리적인 위안, 플라시보 효과 이런 것 이산이라는 걸 전문가들 설명으로 확인했죠. 척추가 외부 압력에 반응해서 스프링처럼 위로 길어지는 힘을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나 등을 길고 넓게 하라는 상상이 진짜 등에 어떤 충만함, 견고함을 가져온다는 설명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이 상상이 구체적인 신경생리학적 또 생체 역학적 반응을 끌어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음의 도구가 몸의 기능을 바꾸는 셈이에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앉거나 걷거나 숨 쉬는 아주 평범한 활동 중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들도 나눠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마 자세 좋아지려면 척추 길어지는 상상하라는 거네? 이 정도로 간단히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더 깊은 메시지는 이게 단순한 자세 교정 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상 훈련은 근본적으로 내 몸의 불필요한 긴장을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걸 풀어내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 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시간 동안 나도 모르게 어깨를 막 으쓱하거나 턱을 내밀거나 허리에 힘 꽉 주고 살거든요. 이런 습관들이 통증이나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무의식적인 습관들이죠. 네. 이 알렉산더 테크닉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훨씬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반복된 비효율적인 움직임 패턴이나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고 가볍고 효율적으로 몸을 쓸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몸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내 몸 사용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다시 찾아오는 경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의미가 깊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척추 길이를 상상한다는 이런 의식적인 생각이 우리 몸 반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혹시 우리가 평소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다른 수많은 생각들, 감정들 아니면 아주 사소하다고 여기는 습관들은 우리 몸과 마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인데요. 오늘 살펴본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 원리, 멈춤, 방향성 제시, 상상, 그리고 허락하기. 이걸 꼭 몸 움직이는 데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바로 버럭 반응하기 전에 아니면 지루하거나 힘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중요한 대화나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럴 때도요? 네, 아주 잠깐이라도 멈춰서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상태나 방향, 예를 들면 침착함, 명료함, 열린 마음 같은 걸 떠올려보고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허락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어쩌면 여러분의 일상의 또 다른 차원의 흥미로운 변화와 자기 탐구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나 다른 상황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니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